독일어로 소란스러운 유령을 뜻하는 폴터가이스트는 이유 없이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체가 스스로 움직이고 파괴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하며 이런 미스터리 현상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그래, 있다니까. 뭐야? 전체 노트북이 다 그런 거죠? 저건 조금. 소리가 의자가 튀어나오고. 이게 리얼이야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CCTV. 예. CCTV에 저 밑에 저거 초 가는 거 보니까. 눈이 쾅 다지는 혼자 갑자기. 뭐 열어봐. 저 밑에 뭐 떨어졌어. 오. 이게 뭐야? 마네킹. 움직여 지금. 저 마네킹 머리가 돌아갔잖아 지금. 그렇죠 마네킹 머리. 에이, 지금 돌았어. 각도가. 오, 세네. 지금 다들 놀라셨을 텐데 네. 다빈치 노트 오늘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바로 폴터가이스트 현상입니다. 혹시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렇죠. 저도 제가 가만히 있는데 어디 주변에서 소리가 갑자기 들리거나 아니면 사물이 움직이거나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땐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과학자라서 그런지 네. 대개는 제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건 경험하지만 그렇게 무서움을 타진 않습니다. 근데 과학자분들은 진짜 안 무서워하실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거는 에이 말도 안 돼. 맞아, 이유가 맞아요.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런 상황이 좀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지. 저는 저 영상 보면서 생각했던 건 그 영화 중에 파라노멀 액티비티라고. 네. 그것도 좀 그런 현상을 다룬 영화라서 그게 좀 생각이 났고 제가 경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언제요? 저는 MBC 신입사원이란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맞아요. 최종 결승전 녹화 날 그때까지 분위기가 장성균 아마 될 거다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정말로. 네, 정말로. 네, 정말. 그냥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그냥 리액션. 네. 아침에 집에서 딱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떴어요. 벽시계가 제가 보는 순간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그런 거 되게 깨림칙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안 믿기는 일인데 그리고 나서 제가 아침에 라면을 끓여서 다 끓여가지고 들어가지고 옮기는데 손잡이만 빼고 이게 딱 떨어진 거예요. 같은 날. 네, 같은 날 두 번 자꾸 연속. 떨어지네.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역시나 그날 최종 탈락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예견된 거다. 저는 여기에 살짝 섬뜩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작가분들한테 들었는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좀 무서움이 있으시다고. 그 얼마 전에 저는 이제 텔레비전 볼 때 셋톱박스를 설치를 하잖아요. 네. 공포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꺼지는 거예요. 꺼졌다가 켜지고 꺼졌다가 켜지고. 근데 그게 그 이후에도 계속 꺼지길래 이건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를 해서 이제 AS 기사를 불렀죠. 불렀는데 이유는 못 찾으셨어요. 그래서 바꿔주고 가셨는데도 꺼지더라고요. 그럼 뭐야?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공포 영화를 보고 있을 때 그 하필 공포 영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무섭다. 그러면 귀신은 있나요? 귀신은 없죠. 그러면 그 상황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무슨 현상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한데 제가 원인을 모르는 거죠. 전기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작가님은 그런 경험 전혀 없으시고. 아니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은 주로 공포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들인데요. 그런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1977년 8월 30일 사남매 싱글맘 베기 호지스는 영국 런던 북쪽에 위치한 엠필드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그녀는 유독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을 매입했고 이사 당일 이상한 일을 겪게 되는데 둘째 딸 자넷의 비명소리에 방으로 달려간 베기. 공포에 질린 자넷은 자신의 침대가 저절로 흔들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음 날 이번에는 자넷과 동생이 동시에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서랍장이 갑자기 방문 쪽으로 미끄러지고 있었던 것.
백이는 놀란 아이들을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서랍을 원래 위치로 밀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알 수 없는 노크 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고 도둑이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백이는 결국 경찰을 부르게 되고 집에 온 경찰관 눈앞에 펼쳐진 미스터리한 광경. 갑자기 물건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심지어 자넷의 몸도 공중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 후에 벌어졌다. 자넷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I'm invisible. You're invisible? Why are you invisible? So my G H O S T. 2 weeks before I died, I went blind. Then I had an hemorrhage, and I fell asleep, and I died in a chair in the corner downstairs. 의문의 목소리는 자신을 빌 홉스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빌은 베기의 가족이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남자였다. 가족 없이 혼자 살던 빌은 집에서 병으로 사망했고 시신이 오랫동안 쓸쓸히 방치되면서 집 또한 싼값의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그 뒤로도 약 2년간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면 이 모든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2017년) 아일랜드 코르크시의 한 중학교. 활기찬 분위기 속 아이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그날도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시각. 어느덧 학교에도 밤이 찾아오고 새벽 3시. 새벽 3시. 아무도 없잖아. 고요하기만 했던 복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뭔 소리야? 아무도 없는데 지금 나는 소리인 거잖아 이게 뭐야? 그러나 이런 기이한 현상은 며칠 뒤에도 계속되었는데 그래서일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복도를 지날 때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한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폴터가이스트 현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원래 귀신을 뭐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맹신하거나 또 너무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미스터리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서랍장이 막 혼자서 열리고 닫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설명? 저는 단순하게는 그냥 기울기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기울기요? 예, 집 자체가 그냥 수평이 좀 안 맞는 집 그런 집 가끔 있잖아요. 네. 집 자체가 수평이 좀 안 공사가 맞는 뭐, 수도 예, 있고 문제가 있던 거야. 그리고 처음에는 수평이 잘 맞게 집을 잘 지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집안 치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평이 좀 안 맞게 됐을 수도 있고 특히 귀신 이야기 이런 거 제가 좀 조사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의자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빈 네네네. 맞아요.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의자 같은 경우에 회전 의자기 때문에 원래 돌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회전 의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그런 수평상의 문제만 발생을 하면 조금만 기울기가 발생해도 회전 의자는 빙 돌죠. 모르고 보면 신기하죠. 저희 앉아 있나? 지금 만약에 제 연구실의 서랍장도 그냥 열려요. 그래서 책을 고여놨습니다. 그들은 안 열립니다. 아, 기울기 문제다. 혹시 다들 무서우셔서 그러는 거 아니죠? 믿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런 것도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보단 저는 아무래도 조작이라든가 누군가의 장난 같은 게 아무래도 더 원인으로 맞는 것 같아요.
사실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이 물건이 혼자서 움직이거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들리거나 수상한 인기척이 있거나 뭔가 좀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떨까요? 맞아요. 세계 유명 폴터가이스트 현상들을 쭉 살펴보면 한 7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물건이 사라진다. 두 번째, 물건이 공중에 뜨고 날아다닌다. 그죠, 아까 봤던 거. 세 번째, 악취가 난다. 악취. 그리고 뭐 전파 간섭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까 모니터. 맞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없는데 뭐 발소리가 들린다거나 노크 소리가 나는 것 같다. 그다음에 누군가 나를 뭐 밀었다거나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갔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전기가 갑자기 끊긴다. 뭐 이런 식의 공통점이 주로 많이 얘기되곤 하죠. 7가지.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더 있는데 어떤 특정 장소에서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그 특정 장소가 어떤 역사, 히스토리가 있다든지 그리고 나서 또 보면은 목격자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조작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지금 굉장한 자신감을 세 분 다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건 정말 설명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뭔가요?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여러 그 알려져 있는 다양한 예가 있는데요. 바로 공명입니다. 공명. 공명? 공명이란 특정 고유 진동수를 지닌 물체가 그와 같은 진동수를 가진 힘을 주기적으로 받을 경우 진폭과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 와인잔을 공명으로 깰 수 있다? 와인잔을 공명으로 어떻게 깰 수 있을지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세상 만물은 자신만의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데 아유, 나네. 물론 와인잔에도 있다. 원리는 간단하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똑같은 주파수의 소리로 공명을 일으키면 와인잔을 깰 수 있다는 것. 진짜로?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실험에 필요한 장비를 소개한다. 음향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톤 제너레이터. 주파수를 증폭시키는 초고출력 파워 앰프. 그리고 광범위 송출이 가능한 고성능 스피커와 소리로 진동수 측정이 가능한 주파수 측정 장비가 많이 프로그램까지. 들어왔네요.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 먼저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부터 측정해 보기로 했다.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주파수 측정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는데 과연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는 312와 323. 같은 브랜드의 동일한 제품이라도 고유 진동수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와 동일한 주파수의 소리를 발생시키면 그런데 방이 없는데? 무언가 잘못된 듯 출력을 더 높여보는데 과연 깰 수 있을까? 움직인다. 슬슬 움직인다. 떨린다, 떨린다. 와인잔이 깨졌다. 와인잔이 깨지는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1초에 5,000 프레임 촬영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준비했다. 다시 한번 와인잔의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동일한 주파수를 발생시켜 보는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외부의 진동.
깨지지 않을까요, 똑같이? 또 흔들린다. 무슨 물방울처럼 저렇게. 미세한 움직임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와인잔의 진동. 이것이 바로 공명이다. 진동의 증폭이 점점 더 커지는 무서운 공명의 힘에 와인잔은 결국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여기서 잠깐! 정말 소리의 힘만으로 와인잔이 깨진 것일까? 소리까지 촬영 가능한 최첨단 특수 카메라, 사운드 카메라로 다시 한번 촬영해보기로 했다. 아니 세상에 제작비가 얼마길래 저렇게 저 다 비싼 거 아니에요? 사운드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저도 소리의 그 공간적인 분포를 측정하는 거예요. 과연 사운드 카메라로 촬영한 와인잔은 어떤 모습일지, 정말 소리가 찍힐 수 있을까? 우와! 육안으로 색이 이렇게 보여. 소리에 따라서 소리 정도를 색깔로 치가 있네요. 되게 신기하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소리 공명의 힘. 스스로 깨지는 와인잔의 비밀은 바로 소리 공명에 있었다. 이야, 실험이 어우. 만약에 제 머리를 꿀밤을 쳐서 고유 진동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진동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켜놓으면 제 머리도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런데 진짜요? 그 사람의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유 진동수가 딱 하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여러 진동수가 섞여 있는 진동이 만들어져서 그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생명체라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예, 그렇죠. 그리고 저 와인잔 깨는 이 공명 실험도 사실 비싼 와인잔일수록 더 잘 깨지거든요. 그럼 왜 그렇죠? 크리스탈 와인잔이라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는 게 아주 규칙적인 결정 구조를 갖고 있어서 단순하니까. 예, 크리스탈의 경우에는 그 고유 진동수가 굉장히 깔끔하게 책정될 수 있거든요. 아주 좁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잘 깨져요. 그런데 유리는 되게 크리스탈이 아니라 비정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 진동수가 합해져 있는 진동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실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아마 비싼 와인잔 깨셨을 거예요. 와인잔뿐만 아니라 공명으로 깰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나요? 글쎄요, 깬다기보다는 그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미국. 그 타코마라는 협곡에 걸쳐 있는 다리가 있는데 바람이 불었는데 다리가 점점 이 진동이 커지다가 결국 다리가 무너져 내린 동영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바람만으로요? 예. 어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리하나 봐. 결국 버티지 못하고. 그때 바람이 굉장히 셌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그게 정확히 만약에 다리가 갖고 있는 고유 진동수가 아까 우리 크리스탈 와인잔 얘기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딱 하나의 진동수로 정해져 있다면 사실 아주 강한 바람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바람이 사실 어떤 주기적으로 불었다 안 불었다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똑같은 속도로 불어도 이 다리에 이 위아래 방향으로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플러터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플러터 현상이 가지고 있는 진동수와 다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 진동수랑 맞아지면 그러면 이제 점점 진폭이 커지는 거죠. 너무 무섭다 근데.
그래서 대형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는 고유 진동수가 하나로 안 떨어지게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겠다. 설계를 할 때 많이 고려를 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그렇죠. 너무 무서운데요? 우리 아까 유리잔 깬 걸로는 지금 다리 영상은 좀 충격적이에요. 이거 보고 나니까 유리잔은 그냥 애교였네. 약간. 그러니까 귀여운 수준이에요. 공명이 무섭네요. 그렇죠.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군대에 다리 건널 때 발 맞추지 말고 건너라는 말. 1870년대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브로튼 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말이 생기게 된 원조가 된 사건이에요. 뭐예요? 군인들이 한 대대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다가 발을 맞춰서 걸어간 거죠. 근데 다리가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왜 사람들 재미난 현상이 나면 한 번 더 해보고 하지. 한 번 더 해보고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침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더 발을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맞춰. 그러다가 저런 공명 현상이 똑같은 일정한 진동수를 계속 생성을 하게 되잖아요. 결국 무너졌어요. 이 다리가 무너지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저 간판이 런던의 알버트 다리에 있는 경고판이에요. 보시면은 이 다리를 건널 때 모든 군인들은 발을 맞추지 마십시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경고까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공명이라는 면에서는 그 와인잔 깬 실험에서 여기서 스피커로 틀어주는 소리가 갖고 있는 진동수가 지금 여기서 군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다리의 움직임에 자기의 발자국을 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더 이게 이게 서로 배가 되네. 맞아가는 저 이걸 되먹이는 효과라고 하잖아요. 다리가 움직이면 그게 재밌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거기에 또 발을 맞추고 점점 더.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거나 컵이 깨지는 건 사실 특수한 상황에 가까운데요. 대부분의 폴터가이스트는 사실 뭐 집안에서 물건이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떨어지잖아요. 이런 건 또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폴터가이스트의 원인은 바로 미세한 진동입니다. 미진. 운동이요. 영국의 맨체스터 박물관에 스스로 움직이는 석고상이 있다. 바로 고대 이집트의 오시리스 상이다. 저거는 정말 유명한 저는 알고 있었던 거. 박물관 그래요? CCTV에 포착된 놀라운 장면. 오시리스 상이 움직이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 뭐야 움직여. 하나만 움직여 지금.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움직임들. 마네킹이 돌아가고 인형이 움직인다. 심지어 미스터리한 이 현상들 역시 미세한 진동과 관계가 있는 것일까?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 무서운 자연재해부터 일상 속 작은 진동까지. 그런데 인간이 느끼기 힘든 미세한 진동이라도 물체의 주기와 우연히 맞아떨어진다면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체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있다는데 과연 미세한 진동은 물건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걸까? 그래서 다빈치 노트에서 직접 실험해봤다. 실제 오시리스 상과 똑같은 크기인 25cm의 동상을 준비. 그리고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 재현을 위한 핵심 포인트. 맨체스터 박물관의 환경과 동일하게 설정하기 위해 실험을 방문객들의 너무 발걸음 진동을 대신할 특수 진동기를 설치했다. 모든 실험 준비 완료. 특수 진동기를 통해 초당 7mm 진폭의 미세한 진동을 발생. 과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은 재현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다른 각도에서도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
실험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오시리스 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천천히 움직였었다. 실험 동상 역시 보이지 않는 미세 움직임을 고려해 6배속으로 관찰해보기로 했다. 그때 보이시나요?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동상의 움직임. 확실한 비교를 위해 6배속보다 4배 빠른 24배속으로 돌려봤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바로 미세한 진동이 만들어낸 동상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력으로 동상은 거의 반 바퀴를 스스로 회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니 마치 자신의 의지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움직이는 오시리스 상의 비밀은 바로 미세한 진동에 있었다. 지금 석고상이 4개, 5개가 있는데 하나만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혼자 움직였어요, 혼자. 누가 조종한 게 아닌데. 제가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장난감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우리 많이 갖고 오셨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어떤 규칙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어떤 특정한 방향의 회전이 만들어지긴 어렵다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장치인데요. 이게 그 동상이 올라가 있는 그 아랫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머릿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 그럼 어떤 방식으로라도 뭐야? 그 돌아가네. 진동이 있어도 아, 이거 석고상 머리라고 생각해봐요. 아,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얼마입니까? 바람잡이, 바람잡이. 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아까 보았던 제일 우리가 좀 공포스럽게 보았던 이런 것도 사실은 이런 미세한 진동,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진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다. 이게 밤에 안 일어나고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저렇게 이제 일어나 가지고 사람들이 감시 카메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인돼 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던 사건인데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기로 저게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 또 이제 근처에 차가 다니고 하니까 그 진동 때문에 이쪽이 특별히 맞게 흔들려 가지고 얘만 이렇게 좀 돌아갔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낮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만약에 밤에 돌아갔다고 해보세요. 괴담 사람 나오죠. 난리 나지 난리 않겠어요. 나오죠. 이게 뭐 파라오의 저주니. 그치. 뭐 사람들 막 다 막 무슨 그치, 뭐 역사 다 제목 끌어다와가지고, 바치고 막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마침 낮에 이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뭐 저주다, 뭐 파라오의 악령이 씌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왜 이러지? 라면서 보기 시작하니까 이 원인이 논리적으로 밝혀지는 거죠. 이게 신기하다. 뭔가 한 포인트로 완전 과학적 설명이 되는가 하면 또 완전 또 미스테리하게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연히 꼭 겹쳐야 조금 더 이 현상들이 신기하고 미스터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연히 꼭 겹쳐야지. 맞아요. 이거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그죠? 과학 시간에. 고등학교 때 저 과학 시간에 들어봤어요. 보일의 법칙, 네. 샤를의 법칙. 맞아요. 샤를의 법칙은 뭐냐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그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같이 증가한다는 법칙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럼 기체들끼리 충돌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되면 압력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부피가 더 커지죠.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 열기구 한번 타보셨어요? 에드벌룬. 열기구. 그렇죠.
다 축 처져 있잖아요. 축 처져 있다가 그 열기구를 띄우기 위해서는 뭐를 하죠? 불 켜죠. 불을 켜죠. 맞아요. 가열을 하죠. 맞아요.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그 기체들이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부피가 증가를 하겠죠. 열기구 맨 위에 보면은 구멍이 나 있어요. 예. 그 열기구 위쪽으로 이제 그 증가한 부피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가 뜨게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막 화나는 일 있을 때 진짜 너무 열받는다. 열받는다 하다가 뚜껑 열린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확한 법칙. 네. 어, 이게 막 꽉 차가지고 열리는 거구나. 열기구처럼. 근데 만약에 뚜껑은 안 열리겠지만 열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진짜 열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구멍이 있으면 이게 하늘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 두피에는 구멍이 없으니까. 아, 근데 이 비유로는 정말 재밌고 너무 재밌는 얘기였지만 그 시청자 여러분 이건 과학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아실 거예요. 열받으면 뚜껑 열린다. 이게 샤를의 법칙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렇게 하면 다들 이해하기 쉽 정말. 그러네. 오. 열받으면 뚜껑 큰일 열린다. 하셨네. 감사합니다. 뭘 뚜껑. 스스로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다빈치 노트에서 실험을 통해 직접 재현해 본다. 움직이는 컵의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홈이 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면 컵의 바닥에 기체 분자가 갇히게 되는데 이때 컵 안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열 에너지가 바닥까지 전달되는 것. 아, 맞아. 그래. 맞아. 차가운 국물에는 안 움직였어. 그리고 중국집에서 뜨거운 차 같은 거 그렇죠. 보여주실 그러면 때 움직여요. 그래도 움직였었어요. 맞아요. 그 과정을 직접 관찰하기 위해 준비했다. 열을 이용한 특수 장비 열화상 카메라. 야, 이거 촬영을 했네요. 열화상. 열 에너지의 이동을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 찬물은 안 움직여요. 아, 맞아. 냉수는 안 돼. 뜨거운 물이야. 우리 진짜 좋은 방송인 것 같습니다. 최첨단이에요. 물 붓는 거 가지고 이 정도 반응. 이것까지. 아래까지 전달된 열 에너지는 기체 분자의 부피와 압력을 커지게 만드는데 이렇듯 부피와 압력이 증가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컵을 들어올리게 되고 그 틈으로 기체 분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컵이 혼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다. 신의 장난인가? 과학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미스터리한 폴터가이스트 현상. 다빈치 실험 노트 결과 폴터가이스트에도 과학 코드는 숨어 있었다. 와우. 이건 인정이다. 그렇죠. 이거 매번 겪으면서도 이거 뭐지? 그냥 하고 맞아요. 말았는데 뜨거운 물일 때, 뜨거운 국물일 때. 깔끔하네요. 해결이 샤르레 법칙이었어요. 깔끔하네. 샤르레 법칙이었어. 음식집에서 저런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솔직히 집에서보다는. 네. 집이에요. 왜 그럴까요? 알겠어. 그 식탁이 재질이 달라요. 식탁의 재질? 아니면 그거 아니에요? 되게 반들반들. 그 그릇 있잖아요. 그 그릇. 약간 초록색, 흰색 섞인 그 그릇.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분식집. 분식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럼 손님들이 다 먹고 갔을 때는 그 주인들이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치워야죠. 뭘로 치우죠? 걸레로 행주로. 닦잖아. 걸레로 네. 닦죠. 행주. 젖은 행주로 닦는데 물기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바로 오면은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맛집에서 더 많이 움직이겠네요. 보통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해요. 맛집에서 이걸로 보자. 손님들이 많이 나가니까. 어디까지 가나? 닦고 누면 바로 손님이 아니야. 해산율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아, 계속.
집에서 잘 안 일어나는 거는 우리는 보통 아침을 먹고 한참 있다 딱 정리를 하고 가만히 있있다가 다 말라 있고 점심 먹고 그래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잘 모르면 이 집 귀신 들려서 장사를 안 그렇죠. 한다고. 그것만 먹으면 자동으로 얘기할 수 움직인다 막 있어요. 그러겠지. 음모론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폴터가이스트 현상에도 과학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실험을 통해서 덕분에 네.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의견 좀 궁금한 거 없으세요? 뭐야? 저 뭐야? 무슨 소리예요? 음산한데 뭔가? 그림이 그림도 뭐야? 뭐가 지나간 누가 뛰어갔어요?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 그러니까. 뭐야 저 지금 뭐야? 왜 김이 나? 저 영상도 좀 유명한 영상이라고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 그래요? 그림 자체가 무슨 뭐 저주받은 그림이다 뭐 그런 왠지. 식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림을 가만히 놓고 봐도 희한한 현상이 발생한다. 다빈치 노트, 폴터가이스트 현상.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